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저는 케냐 북부 투르카나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이름은 다니엘 오모로 27살의 환경공학자입니다. 투르카나는 케냐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연간 강수량이 200도 채 되지 않고 그마저도 불규칙적으로 내립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물 부족은 일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물통을 들고 7km를 걸어 가장 가까운 물 웅덩이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물을 구하기 위해 하루에 4시간 이상을 걸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찾아낸 물은 흙탕물이었습니다. 저희 지역은 심각한 가뭄 주기에 시달리고 있었고 기후변화로 인해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우리는 3년 연속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최악의 가뭄을 경험했습니다. 지하 수위는 계속 낮아졌고 마을의 기존 우물은 말라갔습니다. 남아있는 물도 오염되어 설사병과 같은 수인성 질병의 위험이 컸습니다. 제 여동생 아다는 겨우 5살이었어요. 어느 날 그 아이는 오염된 물을 마시고 심한 설사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는 약을 먹이고 싶어도 약을 타기 위한 깨끗한 물조차 없었어요. 마을의 많은 가족들이 물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80가구가 넘던 마을은 이제 30가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남아있던 가축들도 하나둘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곳에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젠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장로들이 말했죠. 그 순간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마을이 완전히 사라지겠구나. 저희 가족은 떠날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 소를 찾아 떠난 후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저와 동생 둘을 키우며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가뭄은 투르카나 전역을 덮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12살이었지만 이미 어른이 된 것 같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든 물을 찾아야 했어요. 어머니와 아다를 위해서. 정부와 여러 NGO들이 가끔 물 탱크 트럭을 보내곤 했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물이 도착하면 마을 사람들은 서로 먼저 받으려고 다투었고 때로는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도 금방 바닥나 버렸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저는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도 별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 물통을 들고 먼 길을 떠났죠. 하지만 우물에 도달했을 때 이미 여러 사람들이 텅 빈 우물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소량의 진흙물이 고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이들은 화를 내고 있었죠. 그때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마을 방향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구호 물자를 실은 트럭이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오자 그것이 여러 대의 작업 차량과 장비를 실은 트럭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차량들이 가까워지자 측면에 적힌 로고가 보였습니다. K-워터 한국국제협력단 KOICA. 그때는 한국이 어디인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차량에서 낯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이상한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장비를 내리기 시작했고 곧 지역 수문학적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계심을 갖고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전에도 외부인들이 와서 큰 약속만 하고 실질적인 도움 없이 떠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즉시 일을 시작했고 진지해 보였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안녕, 이름이 뭐니? 저는 학교에서 배운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선생님은 누구세요? 그는 자신을 박진우라고 소개했습니다. KOICA에서 파견된 수자원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물 공급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야. 지하수를 찾아 태양광 펌프로 끌어올리고 정수 시설을 통해 깨끗한 물을 공급할 거야. 저는 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밝은 표정에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에게 통역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러 왔는지 설명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박 엔지니어는 지도와 수문학적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우리 지역 아래에 활용 가능한 대수층이 있지만 기존의 얕은 우물로는 접근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더 깊은 곳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정화하는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케냐 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공식 협력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물 관리 기술과 경험을 케냐와 공유하고자 했고 투르카나 지역은 시범 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박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제게는 너무 복잡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 지역이 겪어온 문제가 몇 개월 만에 해결된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박 엔지니어는 환자같이 설명했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과학이야. 우리는 이미 비슷한 환경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어. 한국 팀은 첫째로 우리 지역의 지하수 자원을 정확히 조사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특수 장비로 땅속 깊은 곳의 물을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펌프를 작동시킬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을 계획했습니다. 투르카나 지역은 연중 태양광이 풍부해 이 기술이 특히 적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물 부족으로 고생했어. 하지만 기술과 체계적인 물 관리 시스템 덕분에 그 문제를 극복했지. 이제 우리가 그 경험을 너희와 나누는 거야. 작업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함께 일했습니다. 우선 깊은 우물 보호홀을 파기 시작했고 이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 정수 시설과 물 저장 탱크 그리고 마을 곳곳에 수도관을 연결했습니다. 나는 매일 공사 현장에 나가 일을 도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노동을 했지만 점차 기술적인 부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박 엔지니어는 제가 질문할 때마다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팀은 단순히 물 공급 시스템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시스템을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3개월간의 공사 끝에 마침내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모여 첫 가동식에 참석했습니다. 케냐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KOICA 대표들도 참석했습니다. 박 엔지니어는 제게 첫 번째 메인 밸브를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하지만 박 엔지니어의 자신감 있는 표정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천천히 밸브를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공기가 빠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파이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흐리게 나오다가 곧 맑고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린이들은 물줄기 아래서 뛰놀았습니다. 이제 마을 중심에 있는 수도에서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박 엔지니어는 물 한 컵을 떠서 제게 건넸습니다. 그 물은 맑고 투명했으며 냄새도 없었습니다. 이전에 마셔본 적 없는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저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엔지니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과학이지.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된 과학은 때로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 수 있어. 깨끗한 물이 마을에 공급되면서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수인성 질병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을 아이들이 설사병으로 고생하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사례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보건소 간호사가 말했어요. 물 공급 시스템이 설치된 이후 설사병 환자가 70% 이상 줄었다고요.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였습니다. 여성들의 삶도 크게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루 중 4-5 시간을 물을 구하는 데 써야 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다른 생산적인 활동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채소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다른 여성들은 수공예품을 만들어 인근 도시에서 파는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한국팀은 마을에 몇 주 더 머물며 시스템 관리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 중 젊은이 5명을 선발해 기본적인 유지보수 훈련을 시켰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태양광 패널 청소부터 필터 교체, 간단한 고장 수리까지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차근차근 배우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박 엔지니어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기적인 관리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물을 구하느라 수업을 빠질 일이 없었죠. 과학 수업이 특히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원리들이 바로 우리 마을의 물 공급 시스템에 적용된 것들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박 엔지니어가 떠나기 전날 밤 그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2권의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자원 공학에 관한 영어 책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국어 교재였습니다. 다니엘, 넌 똑똑하고 열정적이야. 계속 공부해서 언젠가 내 지역을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이 책들이 도움이 됐으면 해. 그의 말은 제 마음속에 새로운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이제 더 큰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박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우리 같은 지역 사람들에게 기술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 엔지니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해. KUICA에는 외국 학생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어. 언젠가 그런 기회가 너에게도 올지 모르지. 한국 팀이 떠난 후 저는 그들이 남긴 책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 책을 펼쳤고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가며 이해했습니다. 특히 물 관리와 태양광 에너지에 관한 부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셨어요. 그런 어려운 책을 왜 읽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더 많은 마을에 깨끗한 물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 저는 케냐 과학기술경진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제 프로젝트는 투르카나 지역의 건조한 환경에 적합한 소규모 태양광 정수 시스템 모델이었습니다. 지역 예선을 통과한 후 나이로비에서 열린 전국대회에 진출했습니다. 저는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수도로 갔습니다. 대도시의 모든 것이 신기했지만 특히 수도꼭지만 틀면 언제든지 물이 나오는 것이 가장 놀라웠어요. 대회에서 저는 제 마을의 사례를 바탕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케냐 협력 사업으로 설치된 시스템을 연구하고 더 작은 규모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법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고 저는 2등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 중에는 한국 대사관의 과학기술 담당관이 있었고 그는 제 이야기와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회 후 그는 저에게 KUICA의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에는 개발도상국의 젊은이들을 초청해 기술과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 배경과 관심사를 고려하면 수자원 관리 과정이 적합할 것 같아. 몇 달 후 저는 KUICA의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은 6개월 동안 한국의 대학에서 진행되며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두고 멀리 떠나야 했고 그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 같은 상황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한다면 가렴. 하지만 꼭 돌아오렴. 우리는 항상 여기서 널 기다릴 거야. 2016년 봄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언어, 음식, 문화, 기후. 그러나 가장 놀라웠던 것은 물 관리 시스템의 발전 수준이었습니다. 대형댐부터 하수 처리 시설,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정말 어려웠어요. 한국어 실력이 부족했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죠. 하지만 점차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은 매우 집중적이었습니다.
이론 수업에서는 수문학, 수질 관리,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을 배웠고 현장 실습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물 관리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소규모 수자원 관리 시스템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의 농촌 지역과 우리 마을에는 공통점이 많았어요. 한국도 과거에는 물 부족으로 고생했지만 적절한 기술과 관리 시스템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했죠. 이 경험을 케냐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프로그램 마지막에 저는 투르카나 지역을 위한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계획을 주제로 연구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논문은 좋은 평가를 받았고 KUICA 측은 제가 더 공부할 수 있도록 한국의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2년간의 석사 과정을 마친 후 저는 건조지역 수자원 관리를 전공으로 환경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학위 논문에서 저는 투르카나와 같은 건조지역에 적합한 통합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제안했고 이 연구는 실용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국제학술지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한국의 K-워터와 협력하는 국제물관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케냐를 포함한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 지속 가능한 물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단순히 기술적 지식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방식과 프로젝트 관리 방법까지 배웠거든요. 케냐로 돌아온 저는 KUICA의 현지 사무소에서 물관리 전문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첫 임무는 투르카나 지역 전체의 수자원 현황을 조사하고 추가적인 프로젝트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고향 마을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왔습니다. 비행기, 버스, 그리고 지프차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 마음이 복잡했어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을은 제가 떠날 때보다 훨씬 활기찼고 인구도 늘어나 있었습니다. 10년 전 설치된 물 공급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늘어난 인구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을을 떠났던 소년이 이제는 정장을 입은 전문가로 돌아왔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누구인지 밝히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저를 반겼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늙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다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나이로비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속을 지켰구나. 돌아왔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제 차례입니다. 마을에 더 나은 시스템을 가져올게요. 저는 마을의 물 공급 상황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10년간 인구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주변에서 물을 구하기 어려워 이주해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유지보수가 잘 되어 있었지만 용량이 부족했고 일부 부품은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UICA와 K-워터는 투르카나 지역 통합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 마을의 물 공급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시스템의 용량을 확장하고 더 효율적인 태양광 패널과 펌프를 설치하며 물 저장 시설을 늘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프로젝트 책임자였습니다. 한국과 케냐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이끌며 제 고향 마을을 변화시키는 일을 직접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6개월간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지역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예전에는 박 엔지니어에게 배우는 학생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지식을 전달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새로운 시스템이 완성되자 마을에서는 성대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케냐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KUICA 대표들이 참석했고 심지어 박 엔지니어도 한국에서 특별히 방문했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에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설계하고 관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상황과 필요에 정확히 맞춰진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었죠.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특별했습니다. 고향 마을의 물 공급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확장된 시스템은 마을 전체와 인근 지역까지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개선된 정수 시설은 수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 성공 사례는 케냐 정부와 국제개발기관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을의 프로젝트는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 영향력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투르카나 지역의 다른 마을들도 비슷한 시스템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케냐 수자원관리부는 저를 투르카나 지역 수자원 개발 태스크포스의 자문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건조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지식, 그리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과 일할 때 저는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 관리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2019년 유엔 환경계획 UNEP과 아프리카 연합은 아프리카 건조 지역 물 관리 혁신상을 제정했고, 저는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렸고, 아프리카 각국의 환경 및 수자원 관련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수상 연설에서 저는 이 모든 것이 한 방울의 깨끗한 물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케냐의 협력 그리고 지역 사회의 참여가 만나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켰다고요. 특별 초청된 박 엔지니어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그는 K-워터의 국제협력 담당 이사로 승진해 있었고,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중남미의 여러 국가에서 물 관련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박 이사님은 저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케냐에 심은 씨앗이 어떻게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수상 이후 저는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강연과 자문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말리 등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국가들을 방문해 지역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특히 지역 사회의 참여와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한국의 개발 협력 모델을 적극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단순히 시설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2020년 저는 한국국제협력재단 KOFIH과 협력하여 아프리카 물관리 역량 강화센터를 나이로비에 설립했습니다. 이 센터는 아프리카 각국의 전문가들에게 물 관리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는 교육기관으로 매년 100명 이상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교육과 기회를 다른 아프리카 젊은이들에게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니까요. 현재 저는 케냐 수자원 관리부의 국장으로 일하면서 국가 수자원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연합의 물 관리 자문위원으로서 대륙 차원의 협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계속되어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도입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어린 시절 물을 찾아 7km를 걷던 소년이 이제는 국가와 대륙의 물 정책을 만드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때로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한국과 케냐의 협력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교육의 힘 덕분이었죠. 매년 세계 물의 날에 저는 고향 마을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물의 소중함과 과학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크게 가지세요. 저처럼 여러분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듯 한 사람의 변화가 모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물 한 방울의 소중함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생명을 살리고 꿈을 이루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